선우의 이혼, 그리고 1년 뒤의 후회. 우리 헤어지자.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선우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남편 강진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당신과 내가 지금 같이 지내는 게 이혼한 거랑 뭐가 달라? 서로 말도 없고 잠도 따로 자고 그냥 룸메이트잖아. 선우의 목소리에는 지긋지긋함이 묻어났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의 모습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가장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지만 막상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큰아들 같았다.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배고픈데 뭐 좀 해줄까? 묻는 남편의 모습은 선우를 지치게 했다. 처음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이기도 했다. 여보, 같이 동네 뒷산이라도 산책할까? 이번 주말에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남편의 제안에 선우는 늘 피곤해 혼자 다녀와라며 차갑게 답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또 선우에게는 답답하고 못마땅했다. 나 평생 당신 내조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이름 석자 잊고 살았어. 남은 인생은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어. 이제 당신이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행복을 꼭 둘이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놓아주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1년의 갈등 끝에 선우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재산은 정확히 절반으로 나눴고 선우는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벅찼다. 이혼하고 처음 맞는 아침, 선우는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잤다. 정말 오랜만에 아무 소음도 없이 점심시간까지 죽은 듯 잤다. 예전 같았으면 일어나서 뭐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도 깨우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침이었다. 아침 겸 점심으로 열무김치에 밥을 비벼서 간단하게 먹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서 종일 TV를 봤는데 배는 안 고프냐 묻는 사람도 없고 어디 나가자고 조르는 사람도 없어서 세상 편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치킨을 시켜서 혼자서 맥주 2캔을 먹었다. 어쩐지 그러고 싶은 기분이었다. 습관처럼 반대편에 젓가락 한 세트를 더 놓았다가 아, 맞다. 혼자였지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젓가락을 치우기도 했다. 자기 전에 청소를 할 때는 휴대폰으로 오래된 팝송을 크게 틀어놓았다. 그러니 왠지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비록 50대 후반, 청춘은 다 갔어도 이런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생각했던 대로, 바라던 대로 우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다. 그 뒷날부터 선우는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낮에는 혼자서 쇼핑을 가기도 했고, 저녁에는 가까이 사는 친구와 만나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했다. 정 같았으면 남편이 분명히 참견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 선우는 진정으로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선우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런데 이혼을 한 지 한 달 정도 되던 어느 날 선우는 오랜만에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김치통 옆면이 얼어서 잘 열리지도 않았다. 한 통 가득 담근 김치가 절반도 줄지 않았다. 남편이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둘이 있을 땐 금세 먹었는데 혼자서는 내년까지도 다 못 먹을 것 같았다. 다른 반찬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간단하게 먹는다고 해도 늘 계란 프라이만 해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조금만 한다고 했는데도 반찬은 늘 얼마 먹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아이고, 쓰레기 버려줄 사람도 없네. 선우는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손으로 쓰레기를 버렸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도 항상 남편 몫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은 불편해진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의 이웃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와 함께 타게 됐다. 이번에 이사 오셨어요? 아, 네. 혼자 사시나 봐요? 아니, 남편분은 안 보이시는 것 같길래. 남자는 그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선우 바로 아래층에서 내렸다. 그런데 며칠 뒤였다. 저녁 늦은 시간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아래층인데요. 인터폰을 통해서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였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쇠를 건 채로 문을 조금 열었다.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생활이 안 돼서요. 네. 저희 집이요? 네. 저녁에는 좀 잠 좀 잡시다. 걸어 다니는 소리가 저희 집까지 다 들리거든요. 아니, 저 혼자서 걸어 다니면 그렇게 시끄러울 리가 없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사람 돌아버려요.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좀 조심하고 삽시다. 예. 나중에는 위협적으로 말을 하는 남자 때문에 선우는 잔뜩 겁에 질렸다. 남자의 눈빛이 무서웠다. 남자가 위아래로 선우를 훑고는 다음엔 경고로 안 끝난다며 사라졌다. 너무 서러웠다. 만약에 선우 혼자가 아니라 남편이 있었어도 이렇게 험악하게 굴 수 있나 싶었다. 여러 번 올라왔던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말이죠. 선우는 그럴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두꺼운 덮버선을 꺼내 신었다. 그러고는 혹시 몰라 까치발을 들고 생활했다.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남자가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혼자 사는 서러움을 느끼게 됐다. 그래도 불안해서 선우는 잠금 장치를 하나 더 달고 현관 앞에 센서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매번 불안감을 안고 지내야 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사소하게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 왜 안 돼? 세탁기가 고장났다.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지갑 사정을 고려해서 중고로 샀죠. 옮기는 거 도와줄 분 집에 계시죠? 네. 저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기사 한 명 더 가야 해서 요금 추가됩니다. 중고 세탁기라 설치 기사는 따로 신청했는데 남편이 없으니 모든 게 다 돈이었다. 지난번에 등이 나갔을 때도 조명 가게에 큰 돈을 주고 교체해야 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인터넷으로 사서 직접 바꿨을 텐데 말이죠. 10,000원으로 해결될 문제를 10만 원으로 해결하고 보니 씁쓸했다.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빈둥대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잘한 것들을 해오고 있었나 잠시 생각하기도 했다. 뭐야? 남편도 오셨네. 오늘 일을 쉬어서. 괜찮지?
진작 말해주지. 성경이도 남편 데리고 온다던데 뭐 못 들었구나. 너도 그럼 남편 데리고 오지 그랬어. 아, 맞다. 어느 날 친구들 모임이 있었다.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들이라 오랜만에 수다를 떨기 위해 갑작스럽게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장소로 가보니 친구가 예고 없이 남편을 데리고 왔다. 부부 동반으로 모임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에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편했다. 3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2명이 남편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졸지에 선우는 혼자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다들 선우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는 응원해주기도 하고 자신들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니 과시하듯 선우 앞에서 금슬을 자랑했다. 어찌나 남편을 알뜰살뜰 챙기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근데 벌이도 없이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재산은 반씩 나눴다며? 에이, 그래도 그걸로 평생 어떻게 살아? 그냥 슬슬 일해야지. 아, 맞다. 지난번에 우리 신랑이 너희 남편하고 통화했다는데. 뭐? 아니, 개인적으로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야. 근데 다시 일했다고 하더라고. 무슨 사업한다고 그러던데? 연락 전혀 안 해? 친구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쩐지 남편의 소식을 남의 입으로 전해 듣는 게 유쾌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보름쯤 뒤에 남편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됐다. 서로 차단한 것도 아닌데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처음으로 온 전화였죠. 잘 지내? 나야 뭐. 그러는 당신은 잘 지내? 선우는 어쩐지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난주부터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일이 너무 고되어 바로 어제 그만둔 참이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다. 어쩐 일이야? 연정이 말이야. 지난번에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더라고. 결혼할 거라고 그러던데. 들었어? 그건 지난번에 딸과 통화를 하면서 이미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 당신이랑 나한테 같이 소개해주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 아, 그래서 당신 시간 될 때 주말로 약속 좀 잡아보라고. 아, 알았어. 남편은 이혼을 했어도 자식들의 부모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라며 부모의 의무는 잘하고 싶다고 했다. 물론 선우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혼한 지 반년 만에 남편과 재회하게 됐다. 선우는 딸과 예비사위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식당에 와서 마주 앉아 있었다. 보쌈 괜찮지? 늘 좋아했잖아. 응, 좋아. 이따가 연정이 오면 누룽지도 같이 주문할까? 응. 남편은 여전히 선우의 입맛을 잘 알고 있었고 가장 먼저 선우의 의사를 물었다. 그리고 딸과 예비사위가 도착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선우를 챙겼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딸이 먼저 사위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선우를 집에 데려다 주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똑같지 뭐. 혼자서 지낼 만해? 편하긴 하더라고. 남편이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웃으며 대꾸했지만 선우는 웃을 수가 없었다. 최근 들어 선우는 고독함을 느꼈다. 같이 사는 와중에 가끔씩 혼자인 시간이 소중한 것이었지. 늘 혼자인 것은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의 안색은 무척 좋아 보였고 표정은 편안했다.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세 적응을 한 모양이었다. 선우는 이혼하며 남편의 행복을 빌었지만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다. 아니, 어쩌면 가슴이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선우는 한참 뒤척거리다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선우는 몇 번 더 남편을 만나게 됐다. 딸의 결혼 준비 문제로 만났는데 선우는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사업은 잘 돼? 운이 좋았어. 당신 막 밀키트도 사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그랬잖아. 그게 도움이 됐네. 남편은 밀키트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게 온라인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도 때깔이 좋아 보였다. 혼자니까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마라. 그러다가 아래층 사람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남편이 무척 걱정하는 말투로 선우에게 말했다. 헤어질 때도 걸쇠가 있느냐, 인터폰은 작동이 되느냐 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에 선우는 조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남편의 관심과 걱정이 일상이었던 때가 있었다. 만났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이 왠지 젊은 시절에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선우는 어쩌면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재결합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남편이 그 말을 꺼낸다면 모르는 척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한 달도 더 전부터 하게 되었죠. 상견례도 마치고 청첩장도 돌리고 딸의 결혼 준비는 거의 끝이 났다. 이제는 결혼식장에서 만날 일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만난 날 딸은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선우와 남편만 남았다. 소화도 시킬 겸 잠깐 걷다가 갈까? 좋지. 선우는 지금이라고 생각했다. 남편도 온화한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고 있었고 선우도 다시 합칠 마음에 준비가 되었다. 우리. 선우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말했다. 다시 합칠까? 이혼하길 잘했어. 그런데 동시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선우는 석상처럼 굳어졌다.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져 남편과 선우 사이에 살랑하고 떨어졌다. 남편은 선우의 말에 난감한 기색이었다. 다시 합치자고.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애들 결혼 문제도 있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굳이 따로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돈만 이중으로 나가고 밤에 혼자 지내기에도 무섭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도 다시 이랬으면 내조해줄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 선우는 변명을 하듯 주절주절 말이 길어졌다. 하지만 절박하기도 했다. 선우는 진심으로 남편과 다시 함께 살고 싶었다. 지난날의 결정이 후회스러웠다. 자신이 어리석었다. 아마 갱년기가 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했죠. 근데 당신은 왜 이혼하길 잘했어?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자신이 이토록 후회하는데 남편은 만족하는지 말이죠. 나도 이제 뭐든 스스로 해. 밥도 빨래도 청소도 당신 곁에 있을 때 힘들었던 것도 알겠더라고. 그런데 왜? 요즘 들어서 당신이 했던 말들의 의미를 알게 됐어. 내 삶을 찾아가는 거 말이야. 나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아. 그거를 같이 하면 되지 않아? 이제 와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지금처럼 행복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 뭐? 당신은 후회한 적 없어? 후회? 당연히 했었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왜 진작에 당신한테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왜 더 붙잡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아니, 그랬는데 나도 당신 말처럼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었어.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야. 당신도 노력했어. 나 퇴직하고 나서 1년 정도 우리 안 좋았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다. 1년간 선우는 남편에게 화내고 짜증냈다.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라고, 집안일 좀 하라고, 나랑 뭐든지 다 하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을 밀어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이었다. 당신도 할 일도 찾아보고 해봐. 그렇게 원했던 일들도 하고 말이야. 남편은 후련해 보였다. 하지만 선우는 당장 많은 문제들에 시달렸다. 경제적인 것, 심리적인 것, 탈 것 없이 말이죠. 남편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혼할 때는 선우가 원하는 대로 됐지만 다시 합치는 것은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중에 연석이도 결혼하고 나면 더는 만날 일도 없겠지. 남편은 그렇게 못을 박았다. 너무도 담담한 그 말에 선우는 우겨볼 수도 없었다. 너무 늦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당연히 받아줄 거라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다. 선우는 충격을 받았다. 거절을 당해보니 선우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남편 심정이 이해가 갔다. 이제서야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 불빛이 눈물에 번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집에 도착해서 갑자기 출출해서 밥을 먹으려는데 숟가락을 들지도 못했다. 식은 밥과 비어있는 앞자리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유를 원했는데 선우는 도리어 혼자 고립되어 살고 있었다. 다음 날 선우는 몸살을 앓아누웠다. 그런데도 옆에서 간호해줄 사람이 없었다. 이틀 뒤에야 딸이 선우의 상태를 알고 찾아왔지만 남편은 전화 한 통 없었다. 아빠가 엄마 얘기 안 해? 아니. 선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아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딸은 결혼해서 남의 집 사람이 될 것이고 아마도 연년생인 아들도 금방 장가를 갈 것이었다. 그러면 선우는 정말 혼자 남게 되는 것이었죠. 선우가 다음번에 남편을 본 것은 딸의 결혼식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 그동안 몇 번 만났던 것은 전적으로 딸의 결혼식 때문이었다는 듯 말이죠. 선우는 다시 다른 식당에 취직했다. 별다른 경력이 없다 보니 선우를 써주는 곳은 한정적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된 일을 하다 보니 또다시 남편이 떠올랐다. 평생 바깥에서 돈을 벌어온 남편의 헌신을 알아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과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 선우는 행복하지 않았다. 혼자 살아간다는 게 무서웠다. 조용한 집안에서 선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언젠가는 이마저도 익숙해지는 때가 올 것이고 또 어쩌면 언젠가는 혼자 있는 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오래 기다려야만 할 것 같았다.